네,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무려 11시간을 뒤졌습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사생활 공간이죠. 자택이 검찰로 하여금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무려 1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어떻습니까? 어제 밤 늦게나 돼서야 검찰 수사관들이 조국 장관 자택을 나섰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9시 정도에 시작됐던 압수수색이요. 밤이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아하. 11시간이나 왜 걸렸는지 여러 의혹들이 나왔고 보도들이 계속되니까 검찰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변호인들의 참여를 이제 기다려달라 해서 기다려주는 시간도 있었고요. 또 압수 대상 목적물의 범위가 변호인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영장을 좀 추가로 발부받느라 오래 걸렸다. 이런 검찰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네. 어제 밤늦게 이제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파란 박스 2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파란 박스 2개에 무언가가 실려 나왔습니다. 11시간 동안 압수수색 결과물이 저 파란색 두 박스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검찰 열심히 분석할 겁니다. 자, 그래픽 주세요. 어제 이 압수수색이 여러모로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조국 장관 방배동 집이요. 45평 아파트입니다. 45평 아파트를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했다? 어느 정도 강도로 진행됐는지 아마 가늠이 되실 겁니다. 자, 시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 출국 다음 날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방배동 저 자택에 조 장관이 출근한 직후에 검찰 수사관들이 주차장에 기다리고 있다가 조 장관 출근하는구나. 한 20분 정도 후에 압수수색했다는 거예요. 상황. 11시간 동안 저 자택에 압수수색되는 동안 정경심 교수와 조국 교수의 딸이 그 상황을 고스란히 지켜봤답니다. 김 교수님, 여러모로 참 이례적이죠? 그렇죠.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수사가 조국 현 법무장관을 정면으로 조준하고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한 상징적 사건이 바로 현직 법무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입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자택 압수수색은 정말 그것에 대한 입증할 만한 충분한 범죄 혐의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아니고요. 특히나 현직 법무장관입니다. 법무장관이 뭐합니까?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아하.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 형법질서와 사법질서에 대한 총체적인 집행의 사실은 총괄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현직 법무장관 자택을 법무장관 직에 있는 사람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예. 조국 장관을 직접 겨냥한 칼끝을 조국 장관 머리끝까지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저는 그 조국 장관이 저렇게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1시간 걸렸다고 아까 김민지 기자 이야기했는데 11시간 걸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조국 장관 측에서 나름대로 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 같으면 검찰이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당황하고 굉장히 대응을 잘 못해가지고 부산을 떨고 그렇게 할 텐데 굉장히 차분하게 변호사가 입회를 하게 됐고 예. 변호사 입회하에 의해서 검찰 수사관이 압수하는 장소와 목록에 대해서 그때그때 다 따져 물었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받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나름대로 조국 법무장관 측에서도 예. 자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을 걸 예상해서 나름대로 법적 대응을 차분하게 했다는 모습이 좀 눈에 띕니다. 자, 김민지 기자. 조국 장관 제 자택이 압수수색이 됐는데 조 장관이 이 소식을 접하고 약간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조국 장관이 퇴근하면서 심정을 밝혔는데요. 일단 조국 장관이 어제 근무했던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방배동 자택까지는 사실상 차로 한 20분밖에 안 걸린다고 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할 때까지 3시간 30분 정도 걸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경이 복잡했을까. 검찰과 부딪히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회적으로 검찰을 비판했던 조국 장관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 장관은 그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이번 여러 가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조 장관이 우회적으로 비판적인 메시지를 낸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 말하길 조국 견우는 윤석열이라는 그래픽 제목입니다. 현직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 기준을 매우 까다로워요. 현직 법무부 장관의 그것도 집
물 압수수색하는데 그거 영장 법원이 그냥 내주는지 아세요? 매우 까다로워요. 그런데도 발부가 됐다는 건 검찰의 범죄 소명 강도가 법원을 설득할 정도로 탄탄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더군요. 피의자 가족들이 볼 수밖에 없는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 반드시 필요할 때만 해야 한다. 따라서 어제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박 의원님 그만큼 검찰이 조 장관 수사에 대한 좀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좀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럴 개연성이 있죠. 아하. 왜냐하면 압수수색은 검찰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해야 되는데 앞서 이제 뭐 얘기도 나왔지만 법원의 영장이라는 게 뭐 그냥 내주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 그러니까 법원도 그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동의할 만큼 검찰이 어떤 확실한 그런 범죄 혐의나 이런 것들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고 예. 다만 이게 이제 수사가 개시된 지 27일 만에 이루어진 압수수색이거든요. 27일 만에. 네. 근데 저 압수수색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었을까? 만약에 어떤 그 범죄 혐의와 연루된 단서나 증거가 예. 남아 있었다면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회귀하고도 남을 만한 시간인데 이전까지는 그 집까지 압수수색할 만한 그런 어떤 이 수사 진척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뒤늦게 그런 수사 진척이 이루어지니까. 검찰로서도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사안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리 이제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자 그 공례를 비우셨다고 하더라도 현직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검찰로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 한 건데 예. 그 저 압수수색 이 시도와 결과가 과연 그간의 어떤 수사 과정을 통해서 저기까지 이르게 됐는지는 결국 이제 검찰의 수사 결론이 나봐야 알 것 같은데요. 예. 조국 장관으로서는 뭐 착잡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택이. 예. 그동안에 뭐 한 70군데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자택이 압수수색 당한 거는 그동안에 뭐 다른 학교라든지 이런 데가 압수수색 당한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거든요. 예. 굉장히 착잡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건 이제 아까 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왜 지금 이제 그러면 조국 현 법무장관에 대한 자택을 압수수색했느냐.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단 법원에서 2번은 기각했다. 맞아요. 두 번 네, 두번 기각했고 기각했어요. 세 번째 내용들보다 범죄에 대한 네. 충분한 소명, 그다음에 자신감 있는 아마 나름대로 증거를 첨부해서 아마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그만큼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오늘 이어지는 이 압수수색과 그다음에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지금 이 조국 사태의 이른바 가족 수사에 대한 끝이 네. 결국은 조국 법무장관 본인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아하. 아마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메시지를 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좀 싸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한 말씀만 드리면 저렇게 압수수색이라는 참담한 상황을 당했는데 끝나고 퇴근하면서 아까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조국 장관이 예. 국민들이 강제수사 당한 마음을 처절히 알겠다. 절실하게 느낀다. 나도 힘들긴 하지만 그럴수록 검찰개혁과 법무혁신을 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생뚱맞습니까? 현직 법무장관이 자신의 자택에 압수수색 당했다고 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겪으면 예. 제가 만약 그 상황이라면 제일 먼저 나올 것은 국민 앞에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돼요. 아, 사과부터 해야 된다. 어찌됐든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 이렇게 심리를 끼쳐 미안하다는 이야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검찰이 청구를 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서 현직 법무장관이 아침부터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당했으면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하는 게 저는 순리였다고 그게 생각합니다. 도리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이 검찰개혁과 법무혁신에 더 앞장서겠다. 아까 옆에 국무회에 참석하러 올라간 국방부 장관한테 불편하시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정말 특이한 멘탈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링거 투혼을 벌이고 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하실 텐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요, 최근에 피로 누적과 뭐 감기 증상이 좀 있어서 퇴근 후에 링거 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검찰 관계자 뭐 가벼운 감기 기운이 있었지만 최근엔 회복된 것으로 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저 피로 누적이라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검찰총장으로서 현직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데 따른 뭐 스트레스 아닐까요? 뭐 링거 투혼을 벌이고 있다라는 기사까지 오늘 전해졌고요. 자, 그런데 김민지 기자. 네. 어제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말이죠. 범여권에서는 검찰의 행태라고 해야 될까요? 이 맹비판하고 나섰죠? 그렇습니다. 범여권에서는 그동안 검찰을 많이 비판을 해왔죠. 특히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나니까요. 그 비판의 강도가 더욱 세졌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 핵심 검찰 수사력을
한 가족이 20년 그 삶을 그 검찰의 수사력을 총 집결을 해서 네. 다 지금 흔들어 놓고 다 이제 파헤쳐 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 먼지를 털면 네. 거기에 그러니까 뭐 문제가 안 되는 국민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네. 11시간 그러니까요. 6, 7명이 나와서 그렇게 강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아무래도 좀 과한 것 아닌가. 그렇게 먼지털이식으로 하면은 이 세상에 상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먼지털이식 수사다 이렇게 강한 비판이 있었는데요. 야당에서는 또 여당의 이런 검찰 비판에 대해서 한 소리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한 달 동안 수사를 했는데 별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더욱 어이없는 일은 그동안 조국 사수대를 자처하며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전국을 파행으로 몰고 온 민주당이 여전히 반성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 대제를 해도 모자를 판에 범죄 혐의도 없는데 압수수색을 했다며 검찰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자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한번 좀 봐주시죠. 맨 위에 한 줄만 제가 읽겠습니다. 저게 오늘 동아일보 오늘자 사설 제목인데요. 나머지 밑에 내용은 좀 봐주시고요. 자, 사설 제목. 법적이든 도의적이든 정치적이든 조국 당장 물러나야 한다가 오늘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대다수의 그 국민들이 바로 법적이든 도의적이든 정치적이든 내려와야 된다,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건데요. 지금 그 여당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조금 전에 조국 장관이 그러잖아요. 그 주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건 뭐냐면 지금 검찰의 이 진실 규명에 대해서 반개혁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 것이고 여권 인사들도 먼지털이식 운운하면서 그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도덕성, 자질, 그동안의 언행 불일치, 그다음에 불법성 이런 걸 볼 때 도저히 법무부가 뭡니까? 영어로 하면 정의부거든요. 정의부. 정의부. 정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심이고 여론인데 이걸 진영으로 갈라가지고 반개혁적이기 때문에 검찰이 달라붙어서 수사를 한다라는 논리는 더 이상 여론으로도 먹히지 않고요. 이거는 야당이 주장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그 동아일보 사설이 그 상식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사설 내용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한 1시간 10분가량이 그냥 금방 갔습니다. 자,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